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역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C 김입니다. 오늘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 2위를 간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암은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사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암은 지름이 약 1cm 정도 되면 진단이 가능하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커서 한 10cm 이상 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진단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는 간암뿐 아니라 지방간, 간염, 만성시형 간염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만성 간염 상태에서는 더욱 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 계통 중에서 췌장과 함께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간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음식 섭취가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나빠지는지, 그리고 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간은 해독 외에 정말 많은 작용들을 합니다. 괜히 간을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다양한 물질들의 대사작용뿐 아니라 담즙산 등 소화효소도 분비하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여 우리 세포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간이 안 좋아지면 다들 아시는 증상이 황달이라고 해서 눈이 노래지고 얼굴이 새까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황달은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쓸개즙의 분비가 막히면서 담즙 색소 중에 하나인 빌리루빈이 간에서 혈액으로 빠져나가서 혈장 내 빌리루빈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빌리루빈 수치를 검사하게 됩니다. 간이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 영양소의 대사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영양소가 대사가 잘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영양소의 흡수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간의 주요 역할인 해독작용에 문제가 생겨 대사 중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시키지 못해버리면 당연히 이 독성 물질이 몸 전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필수적인 영양소들은 대사가 잘 안되고 독성 물질은 쌓이고 결국에는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증까지 발생하게 되어 피곤할 때 간이 나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은 나쁜 습관 등이 쌓여 지방간 단계를 거치거나 비형간염, C형간염 초기 단계를 거쳐서 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여러가지 간과 관련된 질환의 진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간 기능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암 치료를 하면서 느낀 간 건강을 지키는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만은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고혈압도, 또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는 당뇨, 고지혈증도 비만이 원인이 되거나 질병의 가속인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 건강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체지방과 내장지방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간에도 자꾸만 지방산의 축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지방간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간에 쌓여있던 지방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정상세포를 파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방간염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간이 점점 굳어지는 간경화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간이 생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간암학회에서 22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간암 발생률은 BMI 지수가 5 증가할 때마다 1.6배나 높았고 사망률 또한 1.61배가 높았다는 연구 통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비만한 정도가 심할수록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상 체중 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체중을 줄이는 방법 중 굶어서 체중을 감량해버리게 되면 체지방은 줄어들지 않고 몸에 있는 근육과 수분만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을 서서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체중은 건강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일주일에 1.6kg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는 4kg 이내로 감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습관입니다. 어떤 식이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간에 무리를 주는 식습관은 술입니다. 그리고 또 간에 영향이 큰 나쁜 식습관은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간은 몸에 들어온 독소를 배출하고 해독시키는데 아주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합성 첨가물이나 알코올은 대부분 다 간에서 분해를 해주고 대사를 시켜줘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과 합성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간은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간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 허용 용량 이상의 일을 하게 되어 간 기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간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술은 금주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금주가 힘들다면 절주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먹는 횟수, 술의 강도, 술의 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간 수치가 암이 걸리기 전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의 3배 정도 나왔는데, 암으로 금주를 약 6개월 하니 간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또 1년쯤 금주하니 지방간이 중증에서 경증으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간 수치가 안 좋으면 가급적 6개월 금주를 추천드립니다. 또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자연 성분 그냥 고기나 생선, 야채 이렇게 생으로 된 것을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약은 정해진 용량만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은 횟수와 양이 정해져 있고, 또 요사이는 중복되는 것은 확인을 해서 빼고 처방전을 적어주시는 경우가 많아 병원 처방은 적정 용량을 잘 넘기질 않아 간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임의로 필요할 때 먹는 한약이나 약국에서 사 먹는 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임의적인 소염 진통제나 한약의 경우 간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투약을 하거나 항암을 하는 상태 또는 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먹은 약이 우리의 간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간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보조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의 건강을 위해 항상 건강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해서 외부 식사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으로 간의 손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주하고 자연식품으로 드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상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의 수치가 좀 애매하게 좋지 않거나 간으로 인한 피로를 느낄 때에는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2가지 보조영양제를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밀크시슬과 우루사인데요. 밀크시슬은 손상된 간세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우루사는 간즙 분비를 촉진시켜 간의 노폐물 축적 등을 막아 간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밀크시슬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그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우루사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100mg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간 수치가 안 좋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비만하지도 술을 먹지도 않아서 보조영양제를 권유했고, 밀크시슬과 우루사 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간 수치가 개선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간 수치가 확실히 나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역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즉 회복 가능한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간염, 지방간 이런 단계에서 심해지다 보면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위 중에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지방간염의 중간 상태일 때까지는 회복 가능한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앞의 단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가 만성염증으로 가고 나면 간 세포와 조직 사이에 섬유화 즉 흉터가 발생하게 되고, 섬유화까지 가면 정상 조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지켜서 실천하시면 정상간 상태로 회복되거나 진행을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활습관, 식습관과 적정한 보조영양제로 우리의 몸을 치료 또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나 내 몸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좀 덜해주고 빼주고 해결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과 대사작용의 성분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간이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 아래의 4가지 실천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절주, 자연식품 위주의 식이습관입니다. 셋째, 약은 처방약이 있을 때 추가적인 약품 섭취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넷째, 밀크시슬, 우루사 등 간의 좋은 보조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면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